이동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이 코로나 시국에 와주셔서 일단 저희들은 환영한다는 말씀은 좀 그렇지만은 일단 오셨으니 저희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저희들 의견을 좀 듣고 저희들도 또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현재 시국에 좀 정서에 어긋나니까 하실 말씀은 분명하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우리 본부나 산업부,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걸 약속을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하실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달아름 단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성원기 명예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대책위에서 연합해서 지금 동해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한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맹광에 저감시설인 돌제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제는 사석과 잘 아시는 것처럼 피곡석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아주 간단한 단순한 구조물입니다. 피곡석의 규격은 우리가 얘기하지를 않겠습니다. 그 안에 몸체를 이루고 있는 사석의 규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체를 이루는 사석의 규격은 0.015에서 0.03 입방미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규격의 사석인지, 그래서 큐빅, 다시 말해서 육면체로다 환산을 하게 되면 가로 세로 높이가 24.6cm일 때 0.05 입방미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cm가 되면 상한 규격인 0.03 입방미터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24cm에서 31cm의 이런 사각형 돌로다가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돌들이 좀 둥근 돌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기준 이제 형상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구입니다. 구의 직경을 그러다 계산을 하게 되면 구의 직경이 30cm입니다. 하한 규격이. 또 상한 규격은 38cm입니다. 그 규격에 대해서는 이미 해수청의 공무원들과 그 규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돌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직경 30에서 38cm인 돌로다가 차곡차곡 쌓고 바깥에 큰 돌로다 이제 피곡을 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이게 전문 이제 해당 기관이니까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그러한 돌로다가 시공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적합시공이라고 합니다. 적합시공. 청량이 없어서 이런 말씀드리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 규격 이하나 이상인 돌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부적합시공 또는 법을 어겼다면 불법시공 또는 부실시공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삼척시 해양수산과 공무원과 또 그 공사업체 이제 관계자들과 29일 날 그 현장에 가서 돌제를 갖다가 포크레인을 팠습니다. 1m를 팠습니다. 1m를 파가지고 그 1m에 판 그 돌제의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cm에서 38cm 사이에 돌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시공이 돼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때 모두 이제 30cm 자를 가지고 이제 가서 측정을 쟀는데 명백하게 규정이 무시된 상태에서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서로 현장 검증을 이미 했습니다. 삼척시 공무원이. 자, 그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 30일입니다. 31일이요. 31일 날 30일은 원주 환경청을 갔고, 그런데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그 부실 사실을 산업부에 통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증거를 사진 다 가져갔는데도.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지난달 3월 31일 날 지금 총장님이 계시는 여기 해수청에 와서 관계 공무원에다가 똑같이 제보를 했습니다. 제발 여기가 허가관청이니까, 허가청은 부실 여부를 당연히 제보를 하면, 주민이 제보를 하면 그것을 사실을 확인을 하고 이게 부실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면도 이것을 민원 접수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갈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수청도 결국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가 7일입니다. 4월 7일 이제 그러니까 산업부에 이준호 사무관이 이제 내려와서 주민 의견 송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준호 사무관이 그러면 이 부실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어디냐? 기관이 어디냐? 그랬더니 당연히 연안관리 이제를 맡고 있고, 이 공사를 허가한 해수청에 있다고 유권을 해석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요. 제가 시청 공무원과 함께 그 잎에 1m 밑에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1차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1m 지하의 사진. 이게 30cm 자입니다. 30cm 자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규격 한참 넘는 큰 돌이죠. 요런 정도 돌인데 하나 털려. 여기 지금 이런 자갈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이건 흙입니다. 흙이요. 자, 이렇게 공사가 지금 공사 시방서를 보고 해수청에서 공사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는 그 돌재가 지금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서 확인하고 이거는 규격에 맞지 않는 공사를 했다. 이거는 불법 공사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걸 해수청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총장님 면담을 직접 요청을 했고 총장님께 직접 제보하고 있는 겁니다. 제보.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 말씀 맞습니다. 제가 좀 앉아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 예? 위원장님께서 공동대표. 공동대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적을 하셨듯이 부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유권 해석을 지금 우리 청에서 지금 해달라는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그 삼척 화력발전소의 사업 시행 부처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 산업부, 예. 그리고 환경부, 예. 물론 저희들은 또 바다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 저희들이 또 사업을 시행하고 이 부분은 산업부하고 환경부하고 예. 저희들을 협의를 해서 예. 그 필요 부실이다 아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예. 그 지방서가 그렇다면은 예. 제가 본 누가 봐도 뭐 삼척 동자가 봐도 예. 부실인 것 같아요. 예, 예. 부실인 것 같은데 예. 이게 공적으로 예. 이게 필요한지 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환경부하고 예. 우리 산업부하고 예. 다시 한 번 더 좀 협의를 해서 예. 우리가 해야 되는지 예. 아까는 우리 저 대표님께서 산업부 쪽 담당 사무관이 예. 얘기를 이건 해수부 소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공식적인 얘기인지 예. 이런 부분은 예. 우리가 산업부하고 좀 확인을 해서 예. 그런 부분이 누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예.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하는 거고 예. 그리고 할 필요가 뭐 없다라고 하면은 예. 뭐 못하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야 되니까 예. 검토를 해서 예. 산업부에서 답변하는 건지 예. 우리가 답변해야 되는 건지 예. 이런 부분은 예. 우리 좀 관계기관에 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조만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부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권으로 알려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우리가 또 뭐 정부에서 부실이다 이걸 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자들은 예. 우리가 저기 삼척 블루파워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감독 주체라든지 그런 예. 부분이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가지고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석탄을 발전 삼척 석탄을 발전 반대 투쟁위원장 하태석이고요. 냉방해변 원상복 공동대책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아, 네. 정의당 동해삼척 지역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직함이 있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방파제 건설 감독을 했던 건설 감독 슈퍼바이저이기도 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기 성웅이 교수님은 과학 박사님이세요. 저는 건설 감독을 했던 슈퍼바이저예요. 두 사람이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됐다고 공사 시방서대로 맞지 않다고 지금 수많은 관계관청을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불법인 것 같은데 우리는 판단 못하기도. 도대체 누가 판단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지. 불법 제가 방금 불법이라고 얘기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삼척 동자라고 봐도 부실일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는 인정을 하자는 거죠. 알겠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부실인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되느냐 이거. 아니 난 그것을 몰라서 지금 우리가 완주 환경청, 산업부, 삼척시 지금 동해해양수산청 없는 시간 쪽에서 지금 계속 지금 열흘째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시행자 쪽에서는 시행사가 어떤 시행사가 와서 설명을 해요. 시행사가 누구죠? 포스파워 얘기입니까? 포스코 건설인가요? 포스코 건설이요? 그렇죠. 그게 뭐 아니 지금 이 문제는요. 네네. 어디에 손을 넘었냐고 잘 보세요. 네.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먼저 해수청 관계 공무원이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처럼 그 얘기가 맞는 얘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해수청에서 돌제에 대한 부분은 공사 허가를 내줬잖아요. 청장님 맞죠, 그거는? 네? 아니 대답해보세요. 우리 실시계획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가죠. 네, 실시계획을 승인했잖아요. 실시계획을 승인을 했는데 실시계획 승인할 때 규격이 다 있잖아요. 시방서 붙었잖아요. 돌제 규격에 사석의 규격은 0.01호에서 0.03이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 뭐 30cm, 38cm 나온 거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하라고 실시계획을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시행사가 시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행사가 시공을 할 때 누가 가서 이제 그거를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감독 관청인 해수청이 직원이 뭐 얼마나 된다고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감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리라는 걸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리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그 시방서대로 이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고 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대부분 공사는 정상적으로 갑니다. 부실이 안 일어나고 감리가 있고 했으니까 그거 다 되잖아요. 네. 지금 이 공사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감리가 도장을 찍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100% 적합하게 시공하였음하고 감리사 누가에서 도장 찍어서 지금 문서로 해가지고 산업부에 올라갔어요. 뭐라고 올라가 있냐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항만공사 재개를 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산업부 장관한테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사장님.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될 감리 체계가 돌지를 않은 거,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안 돼가지고 부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누구나 인정하는 부실 사실이 지금 밝혀졌잖아요. 자, 그러면 실시 계획을 승인한 해수청에서 그 규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규격 가지고 있는 그 관청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럼 그 규격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규격대로 하라고 했는데 왜 이 규격이 안 맞게 했네? 그럼 이거 뭐지? 부실이구나. 불법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실을 산업부에다 당연히 통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산업부는 몰라요. 왜냐하면 산업부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 관계하는 데가 전력산업과예요. 전력산업과가 어떻게 돌제가 규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바다 일을 어떻게 거기서 결정을 해요. 거기는 전체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가지고 있지만 돌제에 대한 인허가권 또 그 돌제에 대해서 시공하는 것을 허가했지만 다시 재시공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어쨌든 그 인가를 한 그 기관에서 규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한다고 하는 거는 또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정부기관을 명백하게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거짓 문서 가지고. 거짓으로 엉터리로다가 시공해는 돌제를 가지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기관 중에서 도대체 어느 기관이 그러면 이렇게 명백히 드러난 사실을 공무원이 이거 불법입니다 하는 걸 갖다가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대답해 보시죠. 그 부분은 대표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처럼 우리 산업부하고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패싱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잠깐만요. 총장님 이게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옆에 다른 데 가려하지 마세요.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인가를 냈어요. 인가를 낸 그 서류가 여기 있잖아요. 해수청에 지금 그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서류를 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 현장에 가가지고 이 애들이 서류대로 해야 되지 않는지 3cm 자가 제가 드릴까요? 3cm 자 하나만 가지면 이게 큐빅으로 따지든 아니면 구로다 따지든 바로 부실 여부 규격대로 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누구나 이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해수부 공무원들이 당연히 가서 뭐 포크레인을 파든지 고태를 하든지 아무 데나 다 돌제 사석에 들어가야 될 공간입니다. 그걸 하라고 하는데 그걸 왜 다른 기관을 믿습니까? 아니요.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보고 그래서 패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산업부 입장은 무엇이며 환경부 입장은 무엇이며 또 저희들은 그 시간을 해줬으니 같이 확인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답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자꾸 주목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총장님 이거는 직무에 관한 그러면은 아니 대표님 그럼 무슨 저희들한테 그럼 어떤 답을 원하시고 그래 오늘 오후에도 그 시방서를 들고 현장을 가주세요. 관계 공무원이 가가지고 실제로 현장 검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한 그걸 그대로 산업부에다 보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업부가 제대로 판단할 거 아니야. 얘들이 해수청 보고서를 보니까 부실 공사를 했구나. 그러면
항만공사 재개 못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산업부에서는 또 다시 뭐 재공사를 하거나 적합한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서 내릴 거 아니에요. 산업부가 그래 일을 하죠.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서 자를 가지고 가서 30cm 가지고 와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직접 현장 검증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됐습니까? 그 부분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요구 사항이라면 예, 그거 요구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확인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예. 산업부하고 실질적으로 이건 산업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중간에 공유수면 그리고 저 연안 관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답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협의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이거가 발전사업 자체가 아니야. 잠깐 보세요. 그러면은 돌제에 대한 이게 돌제는 여기가 인가를 낸 거고 여기가 관계기관이에요. 정말 저를 어떻게 그러니 거기서 그걸 하는 말이 무슨 판단하면서 아니요 지금 뭐 제가 지금 말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요거 사항을 저희들이 예. 그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지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대표님 말씀하고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은 예. 부실한 것 같아요. 예. 규정대로 안 했다는 거지. 예. 그런 부분을 확인을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저희들 쪽에서. 그렇죠. 확인해서 가지고 있지 말고 산업부에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업부가 판단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분명하게 요즘 산업부에 보고는 아닙니다.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든지 이렇게 하지. 산업부에 의견을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용어를 협의를 저 청량이 협의를 해서. 청량이 네네. 저는 저 상명강 1, 2 현안 대책 추진위원장입니다. 아 네네. 예, 저 홍영표인데요. 예. 저희들은 그 바로 이 해변과 인접되어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해변이 지금 망가진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면서 지금 중 6월달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데 쫓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예,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공문을 지금 하나 답변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제가 저 공문을 냈던 그 자체가 침식이 급격하게 진행됐던 것도 제적장 허가가 나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 제적장이 아니었으면 침식이 그렇게 심하게 안 일어났습니다. 그럼 또 침식이 심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침식 저감 시설을 그 실시계획 승인을 손재설 하셨잖아요. 그게 작년 5월 27일자 하셨죠. 그 이후에 돌제 시설을 하면서 침식이 가중됐고요. 거기에 또 뭐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의견을 내놓은 걸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 침식 저감 시설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반파체 공사가 나가면은 그 기능이 확실하게 살아날 것이다. 이거 도대체가 말이죠. 보스코의 그 협의체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삼척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데 용역받아가 일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따위 어떤 그 되지 않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아주 이 소신을 갖고 이 해수청의 그 업무라고 하는 것보다가 업무에 대한 것을 그걸 갖다가 우리가 봐서는 또 이 불실 공사가 난 거를 국가기관 중에서 어느 기관인가는 돌제 공사에 대한 부실을 어느 기관에선가는 검증을 해주고 확인을 해주고 공식화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 기관이 그 인가를 낸 해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아파트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시방서를 가지고 오늘 오후에도 나가서 공사 관계자들 불러주든 안 뭐 하실 일이고 그렇게 해서 현장 검증을 해주세요. 해주고 보고가 아니라 산업부하고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이제 이러한 거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쪽에다 보내는 거를 서로 이렇게 하여튼 우리 의견 제시를 의견 제시를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예. 제가 여기서 오늘 오후에 예. 말은 안 하겠다 이렇게 아이, 제가 그러면 답변을 예. 드리기는 지금 저 예, 예, 예. 답변이 그렇게 예. 지금 제가 저 대표님하고 위원장님 다 하실 말씀이 전부 다 그 이게 해가지고 이 부실 시공을 예. 정확하게 우리가 그 동해청에서 예. 우리 동해지방청에서 인가를 했으니 그렇죠. 당신네들이 예. 이게 잘못됐다라고 예. 확인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산업부 의견을 제시해라. 그렇죠. 저 이해를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예,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답변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예. 아니고 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으니 예. 예. 제가 우리 산업부하고 우리 내부하고 또 예. 우리 내부도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예. 예. 그 어떤 행태든 예.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 답을 듣고도 예. 야 이거 시험 탔다 이러면은 예. 다시 오시면 되잖아요. 바쁘시더라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 안 오셔도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뜻은 예.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예예. 예. 저는 오동 20동 8번 저는 저번 31일 날 저희가 그 건설가 직원분들하고 계시는데 저희 면담을 저는 1시간 가량 이상 했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거 아니고 지금처럼 이제 환경청 갔다가 다음날 여기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청장님한테도 그 현안 사항을 이제 저희가 자료 다 넘겨드리고 시공됐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봤을 때 환경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요청을 드려서 이제 보고 자체를 올려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산자부에서 상부 내려오셨을 때 환경청과 해양수산청과 상정시의 공문을 다 갖고 내려오셨더라고요. 동시다발로 다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환경청장님은 보고를 준다고 약속을 하셔서 저희가 약속을 받고 내려왔고 다음날 여기 청에 왔을 때 건설과에서 제가 이메일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드렸어요. 하고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민원이다 보니까 자필로 저희가 이제 서명을 해서 민원 접수를 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올려주신다고 해서 아마 어제 산자부로 그 갔던 공문이 아마 그 내용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는 몰라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요청한 부분 현장 확인을 좀 해달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민원 사항을 접수했던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산자부에 보고드렸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의견 제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의견 제시는 뭐 보거나 같이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 의견 제시 글자 요거 5자 정도만 나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보고보다 이번에 보고 현장 가서 어떻게 필요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공무원 접수를 하실 겁니까? 보고서 올려주실 겁니까? 산자부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그런 행태를 할지 네. 어떤 행태를 할지 그 부분이 지금 방법이 정해진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어떤 행태든 요구 사항은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 우리가 알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못하겠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 것을 예. 내부적으로 예. 산자부하고 예. 환경부하고 우리 협의를 해서 오늘 요구한 대응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알려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그 각 책임 감리 도장이 찍힌 100% 시공 완료 확인서가 또 한 번 제출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감리 자체도 시행사가 제재를 해야지. 왜냐하면 불량 시공에 대해서 손해 데미지 입혔으면은 시행사가 손해를 보고 시공사가 손해를 보니 당연히 감리의 부실 점검에 대해서 시행사가 태클을 걸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동조를 했다는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결과로 나왔어요. 그러니 저희가 그때 요청했던 게 그럼 감리는 누가 단속을 하냐? 시행사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단속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요청 사항이긴 한데 시행사가 안 하면 열한정비 사업을 불량을 했으니 직권으로 그 감리에 대한 처벌을 좀 청장님께서 권한이 있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저희가 부분도 시민 입장에서 고발을 하려고.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네. 내부 규정이나 이런 걸 검토를 네. 해가지고 거의 보고가 됐으니까. 필요하다면은 네.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감사합니다. 내용을 네.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어떠한 행태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랬어요. 그날 저희 방문해서 돌 갖고 왔었거든요. 현장 채취 석재를 갖고 왔었는데 그 돌하고 그날 바로 보고서를 안 올려주신다 했으면은 그 강리까지도 바로 경찰청이 있으니까 고발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시겠다 해서 일단 밀어놨는데 여기서 더 진짜 필요하면은 뭐 고발도 하고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규정해야 되는 걸 좀 확인을 해보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그것까지 뭐 고발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단계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봐야 좀 해야 되지. 상대방이 분명히 있는 이런 행경이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못하겠다는 말도 할 수 있을 거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보면 이런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산업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3자 기관 협의도 해보고 해서 그 사항을 우리는 이렇게 조치를 했어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요구 사항이 아니라면은 요구했던 답이 아니라면은 또 다른 또 대안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뭐 저희들도 정부에서 지금 그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제 생각대로 우리 지금 지금 대표님이나 위원장님 다 말씀하신 것대로 해주면이야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도 입장도 같은 공조를 하고 있고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좀 더 잘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이 충분할 수 있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 더 우리가 잘 검토를 해가지고 근데 그 전략이 말이죠. 네. 또 확인하고 네. 그거를 현장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는 것 정도는 이 수사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야. 그래서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시 허가를 내준 환경 수사청이 거기에 대한 감독도 안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잘못되었다면 취소 그 명령도 내릴 수 있는 수사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권한 밖에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아니 그럼 답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행정 권한이라든지 우리가 법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행정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극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그 취소 권한을 얘기 아니에요. 수산처 그리고 자꾸 산자부 끌어놓고 환경부 끌어놓고 그거는 해야 됩니다. 저희 끌어넣고 이야기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산업부에서 환경부와 해수부와 같이 해가지고 정부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저기서 지금 돌제 공사에 대한 거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감시는 돌제 공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해수청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요? 네. 승인하고 취소 권한까지 같이 그러니 아니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승인하고 취소 권한이 있어요? 그럼 승인 조건에 따라 승인 조건하고 우리 법에 따라 네. 그 법을 위반했으면 예. 승인 사유가 되고 예. 그에 따라 뭐 청문이라든지 예.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승인기관이니까 취소 그것도 가능하지. 자 그러면 아주 이제 그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감리 말을 들어가지고 부실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또는 시행사의 말을 들어가지고 부실 여부를 판단해서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결국은 해수청에서 직접 가가지고 공사가 부실이 됐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처분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그 행정 절차를 밟아 달라는 건데 그러네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승인 권한만 있고 취소 권한이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취소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해수청에서 그 부실 여부를 갖다가 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청장님은 자꾸 전력 산업 전체를 가지고 그거 아니야 지금 돌제만 얘기해 돌제. 그것만 가지고 저관시는 돌제. 홍 교수님 죄송한데 말씀 잘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 발전소가 항마 시설을 놓게 되면서 이 골재도 쌓고 기타 뭐 침식
뭐 퇴적에 대한 기타 시설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의 관리 감독은 또 동해 여기 지방청에서 하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한창을 들으면 이거예요. 부실이다. 골재 공사 자체가 부실이다. 이분들은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뭐 보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 더 의문스러운 건 그거예요. 침식이나 이런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뭐 시설에 대한 거는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시설물이 노화짐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피해와 발생될 피해에 대한 건 지금 요 지방청에서 한 번도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분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퇴적이라는 어떤 크지 않은 시설물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퇴적이라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곳입니다. 한 번도 논의된 적 없어요. 제가 어제 산자부 직원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포스코 관련된 뭐 기타 등등 시설에서 한 번도 회사에서 어떠한 대답도 들어본 적도 없고 피해에 대한 연안정비 시설에 대한 거 하나도 계획조차에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좋아요. 뭐 돌 규격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대책안도 당연히 지방청에서 시공사라든가 지시를 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공사를 중단하든 시설을 하든 뭘 하든 보정을 하고 할 수 있게끔 책임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침식에 대한 거는 너무나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설물로 인해서 발생할 피해에 대한 거, 해류의 흐름의 방해, 파도의 고차로 인한 해일에 대한 관련된 것들 하나도 논의 안 되고 있어요. 왜? 지금 우리 맹방해변에서 지금 얼마나 답답하면 골재 사이즈와 규격을 가지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들어가서 자로 치수를 재야 됩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리하는 분들이 명확하게 해주시고 입장을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저희가 왜 데시벨 체크를 합니까? 공사 안 하고 데시벨 체크하면 70, 100 나오던 거 50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충분히 저희 철도공사에서 5분 동안 충분히 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사가 30%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안 퇴적과 침식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설조차도 돌의 사이즈라든가 시공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혹은 연안 정비 시설 자체가 아예 빠져 있다든가 이런 부실한 시공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황만청에서 대체 뭘 했습니까? 퇴적에 관한 거 한 번이라도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분이라는 동네와 덕산이라는 동네는 하천이 2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작지 않은 하천입니다. 기수라는 지역이 얼마나 민감한지는 여기 제가 영상을 찍었지만 지금 오분리에 딱 5개월 만에 축구장 크기만한 모래가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오분항에 나오시면 아예 넓은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식과 퇴적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팩트는 가속화란 말이 붙습니다. 시설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가속이 될지 느려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돌망태라는 걸 쌓았어요. 이 사람들이 케이지를 놓기 위해서 돌바닥에 수심한 50m 되는 곳에다가 돌망태로 사석을 쌓아서 거기에 베이스를 깔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자리가 되면 파도 노을이 치면 갑자기 그 지역만 오면 파도가 수메다 이상 더 높아져요. 그래서 맹방은 침식이 벌어지고 있고 오분리는 그걸로 인해서 퇴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 마이삭하고 미탁이 아닌 하이선 때 오분리로 해일이 밀려오는 장면이 녹음이 돼 있고 지금 모래가 퇴적이 돼서 몇만 루베 이상이 쌓여져 있고요. 오분 해변과 맹방 해변에서 유실되어 있는 모래와 퇴적되어 있는 오분리 해변의 모래가 노을이 칠 때마다 오분리 기수지역으로 끊임없이 떠내려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한 10,000루베 이상 모래 준설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10,000루베 이상의 준설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한강청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입니다.
피해고 이걸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건 시청이고 시공사들이에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침식에 대한 논의들 많습니다. 그걸 시설물로 인해서 퇴적되는 거에 대한 논의 아직까지 제가 어느 곳을 가도 1도 없어요. 이거에 대한 논의와 그거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골재 규격과 사이즈 그리고 제대로 된 시공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낚싯배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돌멩이를 올리면 그 바닥에 있는 모래의 깊이를 모르면 유실될 모래의 양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1m 팠습니다. 그럼 과연 냉방 모래가 1m밖에 안 될까요? 아니죠. 바닥을 찍어봐야죠. 그래서 건설에서는 이런 걸 합니다. 버림공골이라고. 왜? 흙 위에 기초를 닦기 위해서 버림공골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이 시설에 과연 얼마나 깊이 파서 그 골재를 묻었을까요? 그 골재를 묻었을까요? 모래의 깊이를 모릅니다. 바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바닥을 보고 거기에 굵은 돌을 쌓고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올려야죠. 모래 움직이는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날 하루에 잠자고 일어나면 집 한 채 이상의 모래가 우리 집 해안에 떠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모래 위에다가 기초 돌을 올리고 사이즈가 큰들 작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바닥이 어딘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돌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파서 과연 대체 맹방 해변에 수심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래의 깊이를 확인하고 거기에 10m를 넣을지 때로는 5m를 넣을지 시공하는 방법이 천차만별로 틀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획일적으로 1m면 1m를 때려 묻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10m, 여기에는 20m, 여기에는 30m. 제 어탐에는 그게 찍힙니다. 어근 탐지기에는 모래 수면이 찍히는데 한 해 한 해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이게 계획을 세울 때 항만청에서 인허가 내줄 때 앞으로 향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네, 다 됐습니다. 얘기 다 끝났어요. 그거에 대한 대비와 인허가 아까 말씀드린 홍 교수님의 말, 제가 드린 말 실제로 실사팀을 끌고 한번 나와서 바닥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분리 해변도 한번 와보시고 검사한 것들 너무나도 많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것도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안장비 실시 계획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설계보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내주신 거고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오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청 소관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